여러분, 토트넘이요?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던 18살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잔디가 아닌 잉글랜드 2부 리그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좌천 아니냐? 기대가 꺾인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토트넘은 그렇게 선수를 다루는 구단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선수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 토트넘의 상징이 된 그 이름, 손흥민. 손흥민 역시 처음부터 최고의 무대에 서 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거칠고 가장 힘들고 가장 버티기 어려운 리그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 핫스퍼는 같은 질문을 또 한 명의 한국 선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너도 견딜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양민혁이 왜 2부 리그로 갔는지가 아니라 토트넘이 왜 그를 그 길로 밀어 넣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틴 하워드입니다. 영국에서 20년 넘게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해온 축구 저널리스트죠. 토트넘이 양민혁을 코번트리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의아했습니다. 18살 유망주를요. 프리미어리그 잔디가 아닌 잉글랜드 2부 리그로 보냈다는 겁니까?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더군요. 좌천 아니냐, 기대가 꺾인 거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토트넘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20년을 이 리그를 지켜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감성으로 선수를 다루는 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선수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유망주를 키우는 리그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곳은 이미 완성된 선수만이 살아남는 무대입니다. 18, 19살 공격수가 여기서 얻는 건 경험이 아닙니다. 대기표입니다. 후반 5분 컵대회 한 경기, 그리고 다시 벤치죠. 저는 이런 유망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기회는 없고 기다리다가 결국 사라지는 선수들 말입니다. 토트넘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보호가 아니라 노출을요. 2부 리그는 완전히 다릅니다. 매 경기가 선발 경쟁입니다. 매 경기가 몸싸움이죠. 매 경기가 결과 압박입니다. 여기서 뛰지 못하면 어디서도 못 뜁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확인한 사실입니다. 챔피언십은 자비가 없는 리그입니다. 상대 수비수는 18살 유망주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공을 양보하지도 않죠. 첫 터치가 길면 바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판단이 늦으면 바로 충돌이 일어나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진을 위해서도 경기는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토트넘이 원한 환경입니다. 양민혁이 기술만 좋은 선수인지 아니면 부딪히고 밀리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선수인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벤치에 앉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좌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토트넘의 육성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좌천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토트넘은 양민혁을 가장 편한 길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이미 성공한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죠. 토트넘은 냉정한 구단입니다. 감성보다 확률을 보는 곳이죠. 저는 이 구단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유망주를 벤치에 앉혀두는 건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걸 토트넘은 이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단의 내부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뛸 수 없으면 나가서 증명해라. 제가 토트넘 아카데미 관계자와 인터뷰했을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을 보호하지 않는다. 재능이 스스로 증명하게 만든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냉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프리미어리그 벤치는 선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훈련 경기, 컵대회 후반 교체, 가끔 리그 막판 5분 출전. 이게 유망주가 1년 동안 얻는 전부입니다. 18살 선수에게 1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은 녹슬고 감각은 무뎌지고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토트넘은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민혁을 코번트리로 보낸 겁니다. 벤치가 아니라 경기장으로요. 2부 리그는 잔인합니다. 상대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유망주라는 이유로 공간을 내주지 않죠. 한국에서 온 18살 선수라고 해서 태클을 약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칩니다. 더 강하게 들어오죠.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저는 챔피언십 경기를 직접 몇 번 관람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잔디는 진흙탕이었죠. 선수들은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는 팔꿈치가 날아다녔습니다. 넘어진 선수는 바로 일어나야 했죠. 심판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챔피언십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인 리그죠. 토트넘은 바로 이 환경을 원했습니다. 양민혁이 기술로만 통하는 선수가 아니라 부딪히고 밀리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선수인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벤치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토트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러 보낸 겁니다. 저는 이 결정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토트넘은 양민혁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포기할 선수라면 벤치에 두면 됩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게 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토트넘은 그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주 2경기, 때로는 3경기를 뛰어야 하는 리그로요. 이건 시험입니다. 통과하면 다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까지인 시험이죠. 냉정합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게 토트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미 한번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요. 여기서 한 이름을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죠. 지금은 토트넘의 상징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아시아 선수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독일 시절을 취재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그리고 레버쿠젠에서 뛰던 그를 직접 봤죠. 그때 손흥민은 지금처럼 완성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재능은 있었지만 거친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독일 분데스리가는 만만한 리그가 아닙니다. 피지컬 싸움이 치열하죠. 공간은 좁고 압박은 강합니다. 손흥민은 그 환경에서 먼저 부딪혔습니다. 밀렸고 넘어졌고 실수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텼고 경기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명했죠. 레버쿠젠에서 챔피언스리그 무대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수는 어디서든 통한다고 말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데려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친 리그에서 자신을 증명한 선수였기 때문이죠. 프리미어리그에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독일에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손흥민도 없습니다. 토트넘은 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죠. 제가 토트넘 스카우트 담당자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재능이 아니라 그가 통과한 시간에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선수는 편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손흥민이 만약 처음부터 프리미어리그 B클럽 벤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후반 5분 출전, 컵대회 가끔 선발,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대기. 그랬다면 지금의 손흥민은 없었을 겁니다. 독일의 거친 리그들이, 매주 치러지는 살벌한 경기들이, 실수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이 그를 만들었죠. 토트넘은 이걸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친 리그를 통과한 선수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질문을 양민혁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견디면 다음이 있다. 이건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방식이죠. 손흥민이 증명했고 토트넘은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양민혁을 챔피언십으로 보낸 건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성공한 공식을 한 번 더 적용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압니다. 토트넘이 왜 양민혁을 이브리그로 보냈는지를요. 손흥민의 길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다는 걸요. 잉글랜드 2부 리그를 그저 아래 리그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20년간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하면서 챔피언십도 함께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떤 면에서는 챔피언십이 더 힘듭니다. 이곳은 기술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무대죠. 프리미어리그는 일주일에 한 경기입니다. 중간에 회복할 시간이 있죠. 컨디션을 조절할 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십은 다릅니다. 주 2경기는 기본입니다. 때로는 3경기를 치르죠. 토요일 경기, 화요일 경기, 다시 토요일 경기. 쉴 틈이 없습니다.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기장에 서야 합니다.
제가 챔피언십 감독 한 명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회복력입니다. 기술 좋은 선수는 많아요. 하지만 매주 버티는 선수는 적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챔피언십에서는 드리블보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거칠게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힘이 필요하죠. 스피드보다 회복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뛰고 이틀 후 또 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죠. 비 오는 날도 경기는 계속됩니다.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죠. 진흙탕 위에서도 공은 굴러갑니다. 저는 작년 12월 챔피언십 경기를 취재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군요. 잔디는 물에 잠겼고 공은 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선수들은 미끄러지면서도 달렸죠. 넘어져도 바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싸우고 뛰는 것뿐이었죠. 그게 챔피언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터치가 아닙니다. 첫 터치가 길면 바로 압박이 들어오죠. 공을 빼앗깁니다. 순간 판단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늦으면 바로 충돌이 일어나죠. 상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리그입니다. 유망주니까 봐주자는 말이 없습니다. 잘하면 쓰고 못하면 빼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리그를 통과한 선수는 다릅니다.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온 챔피언십 선수들을 보십시오. 기술은 화려하지 않아도 경기는 버팁니다. 거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죠. 공을 다루는 법보다 경기를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선수들입니다. 토트넘은 바로 이 점을 원했습니다. 양민혁이 잘하는 선수인지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선수인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재능은 이미 봤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히 확인했죠. 이제 필요한 건 생존력입니다. 챔피언십은 그걸 가장 빨리 증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버티면 어디서든 버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프리미어리그는 더 어렵죠. 토트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혁을 보낸 겁니다. 지옥이라 불리는 이 리그로요? 양민혁이 간 팀은 아무 팀이 아닙니다. 코번트리 시티죠. 이 팀은 강등권 팀이 아닙니다. 실험용 팀도 아니고요. 승격을 바라보는 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수하면 바로 빠진다는 겁니다. 기회는 오래 주어지지 않죠. 코번트리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습니다. 승격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것, 아니 이번엔 승격하는 겁니다. 이런 팀에서 유망주니까 시간을 주자는 말은 없습니다. 감독은 결과가 필요합니다. 팬들은 승리를 원하죠. 잘하면 쓰고 못하면 벤치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저는 코번트리의 지난 시즌 경기를 몇 개 분석했습니다. 이 팀은 수비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압박하죠. 빠른 역습을 좋아하고 측면 공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양민혁 같은 윙어에게는 기회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구도 많죠. 수비 가담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환경입니다. 코번트리 팬들은 까다롭습니다. 승격을 원하는 팬들이죠. 기대치가 높습니다. 18살 유망주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응원만 하지도 않죠. 잘하면 박수를 보내고 못하면 야유를 보냅니다. 이게 승격 경쟁팀의 현실입니다. 제가 챔피언십 전문 기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번트리는 왜 양민혁을 데려왔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험하려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쓰려고 데려왔죠.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코번트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토트넘 유망주 육성소도 아니죠. 자기들 목표가 있습니다. 승격이라는 명확한 목표가요. 양민혁은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선수로 판단됐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 환경은 선수를 빠르게 갈라냅니다. 버티는 선수와 사라지는 선수로 말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매주 경기가 있고 매주 결과가 나오고 매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만 못하면 벤치로 밀려납니다. 2달 못하면 임대 실패죠. 토트넘은 바로 이 압박 속에서 양민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편안한 팀에서의 활약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한 팀에서의 선택을요. 승격 경쟁은 선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를 너무도 빨리 드러내죠. 실력이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실력이 없으면 바로 들통나고요. 포장할 여유가 없는 환경입니다. 저는 이 임대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토트넘이 양민혁을 진지하게 본다는 걸요. 장난으로 승격 경쟁팀에 보내지 않습니다. 실험하려고 이런 팀에 맡기지 않죠.
확인하려는 겁니다. 이 선수가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코번트리는 시험장입니다. 매주 시험이 있고 매주 점수가 나오는 곳이죠. 양민혁은 지금 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양민혁을 제2의 손흥민으로 키우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토트넘은 또 다른 손흥민을 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을 만들었던 방식을 다시 적용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토트넘 육성 담당자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특별한 케이스로 보지 않더군요. 성공한 시스템의 결과물로 본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가 통과한 과정이 특별했죠.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손흥민은 분명 특별한 선수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손흥민도 처음부터 완성된 선수가 아니었죠. 재능은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호받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리그, 쉽지 않은 경쟁, 쉽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씩 통과해왔죠. 함부르크에서 밀렸습니다. 넘어졌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 버텼습니다. 레버쿠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죠. 그 시간들이 손흥민을 만들었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과정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그를 완성시킨 겁니다. 토트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견뎌낸 데서 나왔다는 걸요. 그래서 토트넘은 같은 질문을 양민혁에게 던진 겁니다. 이 길을 버틸 수 있느냐? 손흥민처럼 드리블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처럼 골을 넣으라는 것도 아니죠. 손흥민이 통과했던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토트넘이 원하는 건 복사본이 아니라는 걸요. 검증된 과정을 통과한 선수입니다. 양민혁이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거친 리그에서 부딪히고 밀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말이죠. 만약 버틴다면 그 다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죠. 이건 기대가 아닙니다. 토트넘이 이미 한번 성공했던 선택입니다. 손흥민으로 증명했고 이제 양민혁으로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같은 공식, 같은 과정, 같은 질문입니다. 견딜 수 있느냐? 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지금 답하고 있죠. 코번트리 잔디 위에서 말입니다. 양민혁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더 편한 리그, 더 익숙한 환경, 그리고 실패해도 변명할 수 있는 길 말이죠. 벨기에나 네덜란드 리그도 있었을 겁니다. 기술 중심 리그죠. 몸싸움보다는 패스와 움직임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뛰었다면 더 쉬웠을 겁니다. 한국 팬들도 좋아했을 거고 실패해도 환경이 안 맞았다고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양민혁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칠다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무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챔피언십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18살 선수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은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양민혁은 달랐습니다. 코번트리에서의 하루는 훈련부터 다릅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훈련이죠. 상대와 부딪히고 밀리고 넘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실수는 곧바로 경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은 다른 선수가 그 자리에 서 있죠. 한국에서 온 유망주니까 기다려주자는 말이 없습니다. 감독도 동료도 팬들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번 주 훈련에서 말이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재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태도입니다. 밀려도 다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해도 다시 시도하는 자세죠. 제가 코번트리 코칭 스태프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민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 선수는 겁먹지 않았어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챔피언십에서 필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겁먹지 않는 마음이죠. 상대가 거칠게 들어와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 실수해도 다시 공을 요구하는 용기입니다. 양민혁은 완성된 선수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죠. 피지컬도 더 키워야 하고 판단도 더 빨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아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쉬운 선택이 아니라 가장 힘든 길을 택했고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재능 있는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선수는 적죠.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결과가 안 나와서요. 하지만 양민혁은 아직 서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고, 밀렸어도 다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이 임대는 이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양민혁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를 먼저 묻습니다. 잘하고 있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그 질문은 너무 이릅니다. 양민혁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챔피언십 첫 시즌이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경쟁에서 자리를 잡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과를 요구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도 처음부터 답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르크 첫 시즌 완벽하지 않았죠. 실수도 했고 적응도 더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을 견뎠고 경쟁을 통과했고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죠. 결과는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레버쿠젠에서 그리고 토트넘에서 말입니다. 손흥민의 커리어는 결과가 아니라 누적된 과정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훈련하고 매 경기 뛰고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합이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손흥민이 됐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유망주를 봤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는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간 선수는 적었죠. 차이가 뭐였을까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을 견디는 힘이었죠. 양민혁도 지금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경기도 있을 겁니다. 형편없는 경기도 있을 거고요. 칭찬받는 날도 있을 거고 비난받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날들을 버티고 배우고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임대는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아직은 확인 중인 단계입니다. 토트넘이 보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골을 몇 개 넣느냐가 아니라 이 선수가 이 길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매주 거친 경기를 치르면서도 다음 주 또 나설 수 있는지, 밀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실수해도 다음 경기에서 또 시도할 용기가 있는지, 그게 토트넘이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과정이 중요한 시기죠. 양민혁이 이 과정을 견뎌낸다면 그 다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견디지 못한다면 거기까지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저는 지금 결과를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너무 이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양민혁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토트넘은 양민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을 뿐이죠. 이 길을 견딜 수 있느냐? 토트넘 호스퍼는 한 번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선수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손흥민이 그랬죠. 독일의 거친 리그를 통과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증명하고 결국 토트넘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은 양민혁이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과정, 같은 선택입니다.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임대는 좌천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방치가 아니라 선택이고 포기가 아니라 과정이죠. 모든 위대한 선수는 이 과정을 한 번쯤은 통과해야 했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가장 힘든 길을 택해야 했죠. 손흥민이 그랬고 이제 양민혁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프리미어리그를 취재하면서 배웠습니다. 선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요. 양민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코번트리의 거친 잔디 위에서 챔피언십의 살벌한 경쟁 속에서 매주 치러지는 전쟁 같은 경기들 속에서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존중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가장 힘든 길을 택한 18살 선수의 선택을요. 그리고 토트넘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안전한 길이 아니라 검증된 방식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용기를요. 양민혁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